얘기를 전해드려도 얘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미 정해진 그림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통하지 않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다른 아이들까지 내 자녀로 포용하시는 경우엔 사실은 굉장히 전략이 좋으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잘 다독여야 결국 내 아이가 거기 잘 살거든요. 치료사로서 이런 부모님 정말 힘들어요. 어떤 네. 부모님 있을까요? 가장 힘든 부모님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존중하지 않는 부모님. 존중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디자인이 다 되어 계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확한 횟수나 그림이나 결과가 먼저 있기 때문에 거기 존중은 일단 아이에 대한 존중이 없으신 분. 이 아이가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찾아보고 해석을 하려면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성장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일정을 빡빡하게 아이에게 가혹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여겨지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게 불안함보다는 어떤 확고함이 있으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신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존중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뭐랄까 인간적으로 어떤 얘기를 전해드려도 얘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미 정해진 그림이 있을 때 그러면 서로 굉장히 내가 하는 일이 통하지 않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하지 않는 게 결국은 부모님하고 아이하고의 통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아이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일 때 그 상황일 때는 치료사로서는 약간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이건 내가 해도 뭔가를 소통을 하더라도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어떤 부모님이 좋으냐고 할 때는 그 다음 질문. 그렇군요. 네,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부모님은 이런 분이에요. 제일 도와드리고 싶은 부모님은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이건 내 문제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분은 자책까지. 아니라고 그건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제 그 마음의 이면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를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자책감이 있거나 죄책감이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 이제 아이를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되게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 옆집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이거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좋은 학부모님들은 이제 그 반 학생들이 전부 내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내 아이가 물론 눈에 띄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의 양육을 좀 품앗이처럼 어떤 아이가 조금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그거 너 그러다 다친다 이쪽이 더 좋아 이렇게 슬쩍 가가지고 살짝 아이를 개입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아닌데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데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잘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같이 잘 지내게끔 조금 큰 맥락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은 제가 가장 이제 좀 도움을 받는 어머니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또 난이도를 나뉘자면 사실은 아이를 힘들게 하시는 부모님이 사실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는 존중이 좀 없으신 분이 좀 힘들고 죄책감이 있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싶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분은 같이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까지 내 자녀로 포용하시는 경우엔 사실은 굉장히 전략이 좋으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잘 다독여야 결국 내 아이가 거기 잘 살거든요. 가장 좋은 전략인데 그런 분이 이제 가장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부모님이 배우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부모님이에요. 네. 치료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사례 하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를 깨는 사례죠. 이제 저도 나름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절대 폭력은 안 돼.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치료 시간에서 아이를 굉장히 즐겁게 제가 치료 시간에 아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때린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하는 행동은 사실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제가 이제 좀 그 행동 수정이라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응용행동이라고 하는 뭐 ABA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그 행동을 소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가 계속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평소와 달리.
그래서 그걸 저도 때리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이를 딱 이제 저도 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그날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처럼 이제 메르스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거기서 자기는 다른 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금방 감염될 것 같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금방이라도 잡혀가서 맞을 것 같거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공원에서 강아지가 확 달려들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공포스러운데 치료실에 왔더니 실습 선생님은 바뀌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와 있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아이도 때리고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저는 이제 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은 전후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이걸 교과서에선 봤는데 이제 치료실에서 아이들하고 단기간 그 정해진 잘린 시간을 만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가급적이면 이제 맥락을 좀 파악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배운 걸 알게 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게 기억에 남고, 역시 이제 동현이 사례예요. 동현이 사례인데 그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맞겠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깨준 경우인데, 어느 날 이제 김수정 회장님이 동현이의 장애를 설명을 해달라. 저보고 동현이가 어떤 장애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그럼 자폐의 특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또 뇌병변 장애가 있으니 어떤 움직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WHO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사람에게 장애도 있는데 잘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쓰는 ICF라고 하는 기록 도식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에다가 같이 쓰고 딱 완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본인은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 어려워요. 감각은 예민하고 움직임은 둔하고 허리 숙이는 거 어렵고 운동하시는 거 어렵고, 그런데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여가 시간 즐기고 싶어하고 교통수단을 좋아하고 절대음감이 있고 약속 시간 잘 지키고, 그걸 잘 지원해주는 부모님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선생님이 좋고, 그 다음에 날씨 나쁘면 어렵고, 그래 날씨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산 택시를 타야 돼요. 눈 오면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본인은 그러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냐라는 질문 제가 처음 했어요. 치료사 17년 만에 본인은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거기서 물어보게끔 구성이 돼 있어서 그걸 물어봤더니,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그 ICF에서 갖고 있는 건강의 모델의 기본 철학이거든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웰빙한데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웰빙한 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은 동현이하고 함께 그렸던 게 건강 모델인데, 이 친구가 딱 한 번에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자는 게 완성이 되는데, 그때 너무 좀 저한테는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터닝 포인트인데,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구나. 당사자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관찰하고 물어보고 격려해야 되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치료사에서 알게 됐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